어제 출간되자마자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책이죠.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저서인데요. 여기에서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취지의 이 계엄 사태 관련 비화를 여럿 소개해서 이것이 또 탄핵 찬반 여론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한 전 대표 책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 윤 대통령 계엄 선포부터 이 본인의 여당 대표직 사퇴까지 14일간의 비화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저희도 이제 어저께 짤막하게 전해드렸는데 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이 관계자가 비상사태다, 최악이다 이런 내용의 답장을 했다고 하고 자신은 이 계엄 선포를 접하고 귀를 의심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명망 있는 여권 인사로부터 체포되면 죽을 수 있다. 국회로 가지 말고 은신처를 정해서 숨고 가족들도 피신시키라는 그런 조언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전 대표는 이 계엄 해제 후에 윤 대통령과 이 대면한 상황도 언급을 했는데요. 대부분 윤 대통령이 발언을 했고 이 민주당의 탄핵 남발 등 국정을 발목 잡는 폭거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정당한 행동이었다 이런 주장이었다고도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 계엄 정국에서 자신의 처신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후회하고 또 반성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한덕수 총리와 이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을 때와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장이나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그 부분을 꼽기도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이 내란 자백 발언은 미리 준비된 발언이 아니었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자신의 모습을 물고 이 야권이나 또 친윤계에서 이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 내가 대통령이냐라는 프레임으로 집요하게 이 공격을 했다면서 자신이 급할수록 더 신중했어야 했고 또 어떻게 비칠지도 생각을 했었어야 했는데 서두르다 보니까 그러지 못했다. 내가 부족했다. 이렇게 반성했습니다. 이 일로 이 계엄 사태를 수습하던 본인의 입지가 약해졌고 특히 이 보수 지지자들이 입게 될 이 마음의 상처나 윤 대통령이 겪은 감정적 고통에 대해서도 죄송스럽다고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후회한다고 꼽았던 당시 상황들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철규 의원 말씀하세요.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뭐를 자백했다고 말씀해보세요. 우리 당 대표님께서 스스로 이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또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 한 전 대표 자신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사실상 당과 국민을 속였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 1차 표결이 있기 전에 윤 대통령과 독대를 했고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2차 계엄을 우려하고 있으니 계엄 관여 군인들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밝혔고요. 독대 직후 실제 직무 배제 발표가 나와 탄핵안 가결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이 생긴 걸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다음 달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를 당에 일임하겠다, 국정 운영에 협조하겠다고 밝혀 윤 대통령에게 고맙게 생각했다면서 그 약속이 지켜지길 바랬다고도 밝혔는데요. 당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목소리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이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다. 당이 도저히 막을 수 없을 때까지 몇 번이고 탄핵을 부결시켜달라는 요구를 전해왔다고 밝혔고요. 주변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결국 탄핵안 가결을 막기 위해서 당과 국민을 속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면서 한 전 대표는 결국 고통스럽지만 탄핵만이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책에서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당 비대위원장에 내정이 됐을 때도 윤 대통령이 자신한테 사퇴를 압박했다. 또 이런 새로운 주장도 내놨습니다. 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되자 비대위원장직을 포기하고 법무부 장관직도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는 당시 일부 언론에서 한 전 대표가 총선 이후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기 때문이라고 말했고요. 여당 관계자의 입장으로 보도됐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밝힌 입장으로 오해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또 한 전 대표는 사퇴 요구 몇 시간 뒤 김건희 여사가 잘못 알았다, 미안하다며 사퇴 표명은 없던 일로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잘못 알았다는 게 드러났으면 공적 경로를 통해 사퇴 번복을 요청했어야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요, 이 김건희 여사의 정치 개입 논란으로도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한 전 대표는 또 저서에서 자신에게 씌워진 이른바 여권 배신자 프레임, 여기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계엄 단죄 없이는 이재명 대표를 못 막는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직격한 부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한 전 대표는 이 계엄을 막으려 한 나를 배신자로 부르는 프레임 씌우기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 그때의 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이 보수 진영과 우리 당이 어떤 처지에 처했겠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이 계엄 단죄 없이는 이 대표를 막을 수 없다면서 이 대표가 이 차기 대권을 잡을 것에 대한 우려도 계속 거론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이재명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몇 번이나 계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저서 출간을 계기로 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계 복귀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또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전 대표의 발걸음이 빨라지니까요, 여야가 동시에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네, 차기 대선에서 한 전 대표와 함께 여권 잠룡으로 꼽히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 현 정국의 책임을 한 전 대표에게 돌리며 강하게 비판했고요. 한동훈이란 사람은 윤 대통령이 만들어준 인형이다. 한 전 대표가 정계 복귀를 하든 말든 관여는 안 하겠지만 대신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라고 농담 섞인 비판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맹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이태희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계엄할 수도 있다는 한 전 대표의 주장에 이재명 대표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던 소식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대표 최측근으로 이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한 전 대표가 집권하면 윤 대통령과 같은 길을 갈 것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처럼 여야에서 동시에 쏟아진 견제구에 한 전 대표와 친한계 인사들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개 언급 비판에 한 전 대표가 직접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고 받아친 데 이어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판에 대해 그런 얘기 처음 한 분도 아니라며 굳이 대응해야 하냐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제 책이 출간이 됐는데요. 그 책에 여러 가지 그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비화가 지금 들어 있고요. 또 보수의 강경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자다 이런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상당한 반론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한 건데요. 어쨌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적인 미안함이라든지 또 동시에 실망감도 했고 또 사퇴 압박 비화에서는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 지금 이런 사실까지 밝혔기 때문에 이런 저서의 내용들이 앞으로 정치권에 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대목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최 의원께서는 어떤 부분에 특히 눈길이 가셨습니까?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책에서 쓴 내용이 다 사실이다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대목이고요. 다만 저는 지금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사실관계가 아직 입증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 체포가 관련된 부분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정치인 체포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명망 있는 여권 인사가 체포되면 죽을 수 있다고 본인한테 알려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뭐 정치인 체포설, 그 명단뿐만 아니고 뭐 심지어는 뭐 왜 그 일부 뭐 야권 유튜버가 뭐 사살설까지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뒷받침하는 얘기를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지. 실제 당시에 폭로도 했었잖아요. 한동훈 대표는요. 그 부분을. 아니 그렇게 했는데 죽을 수 있다라는 데모가 한동훈 전 대표가 폭로한 네.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 등이 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런 아주 끔찍한 여러 가지의 일까지도 구상을 했었다. 이걸 한 전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게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면 야권의 이관계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이건 지금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마치 체포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책에 썼다는 얘기는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내용을 지금 바로 직전의 대표가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눈길이 가는 그렇죠. 거가 저는 이 되는 대목이 거죠. 네. 정말 사실일까?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